스님,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는 시어머님께서 주로 돌봐주고 계신데요. 저의 고민은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이 딸아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딸아이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꼭 생각할 게 이제 요즘에 하도 맞벌이가 많으니까 어머님들도 힘이 없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예전뿐이잖아요. 머리가 한창 활발하게 발달할 때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렇게 옛날 분이시니까 아이들의 두뇌를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줄 만한 그런 생활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수산시장에서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오신 분으로 통이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대장부이신데요. 문제는 점을 보러 다니는 것과 부적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네, 장사라고 하시다 보면요. 네, 이게 꼭 어머니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 시내에 움직이는 무슨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서울 시내에 몰고 다니는 영업용 택시라거나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80몇 프로가 지갑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더랍니다. 백색신앙의 원류 같은 거죠. 문제는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과 부적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삼재라 전국 각지에서 어머님이 받아오신 부적들이 저희 집에 넘쳐나고 있고요. 월초면 어김없이 이달에는 이걸 조심해야 한다, 저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장황하게 들려주십니다. 저도 좋은 게 좋다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문제는 저희 딸아이한테도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고 부적을 챙겨주시는 바람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한 것 가지고 다닌다고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님께 아이에게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지난달에 놀이터에서 그 정도 다친 것만 해도 다 부적 덕분이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저희 부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부스님, 더 큰 문제는 저희 집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삼재 9수라고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이사를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우선 첫째로 여러분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인생 전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삶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중요한 건요, 여기 이분께서 남편이 삼재 9수래요. 이사를 하지 말라고 난리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인생 전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의 능선을 넘으면 또 고통이고 또 넘으면 또 오고 고통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삼재 9수라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시는데 만일에 이사를 했다 칩시다. 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고통이 계속 와요, 안 와요? 또 오면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계속 너 며느리가 그러냐고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럼요, 당연히 너 올해 삼재 9수인데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이 손녀가 미끄럼틀에 떨어졌는데 그만하기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요. 네, 다 여기도 좋은 게 좋은 것 다른데 우선 아이간의 계약 기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통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 적응해야 되고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습니다. 익숙한 곳하고 또 이사 가면 새로운 데 적응하려면 몸도 마음도 고나다니까요. 이게 삼재 9수 때는 정말로 이사 가지 않는 거라고 이 점쟁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은 오랜 세월 살면서 장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뭔가 아니 자기 몸에 묘한 신앙처럼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재 아홉수라고 그러니까 다 어머니하고 또 싸울 일 없으니까 이제 견디실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넘고 이사를 가시는 게 둘이 다 속 편하겠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모르겠는데 가서도 또 어려운 일이 당연히 오거든요. 그러면 또 부부간에 또 이른바 말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며느리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다 봐주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갈등의 요인이 있으니까 그 이 아홉수 삼절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100% 만다 안 만다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엎친데 설상가상으로 그래버리면 더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 이거 맞는다 틀린다 떠나서 우리 어머니 마음 편케 해드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거기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려니 그냥 하시고 말씀이죠. 왜냐? 중요한 건 제가 보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부적을 지니고 해서 그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조심은 하게 되거든. 우리가 정말 부주의하고 조심성스럽지 안 해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복해서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조금 부실하면 떨어지면 쨍그랑 깨져버리잖아. 깨지면 영 재수 없잖아. 근데 조금 부실하면 그릇 같은 거 깨지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도 그 쓰레기통에 똑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지고 옆에 딱 떨어지면 다시 집어주는 거죠. 한 번 더 고생해야 되고. 항상 조심.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이박빙이라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살얼음 열이 발불리자 살얼음 있는 것처럼 살라고 그랬습니다. 조심 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맞는다 틀린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게 시어머니 편안하게 이것도 효도라고 생각하시고 맞고 틀리긴 둘째쳐놓고 우선 조심성스럽게 인생을 살려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쨌든 아들 다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 거기도 또 여러 가지로 적응되려면 힘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거든요. 편안할 때 모든 게 하는 게 다 좋은 것 같다라는 좋은 것이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